반갑습니다. 우리 마을 직업탐방 히얼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될 고명주 선생님이고요. 오늘은 또 어떤 새로운 신기한 들어보지 못했던 혹은 들어봤던 직업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하시면서 바른 자세 체조부터 한번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나오는 선생님의 동작을 보고 잘 따라해 주세요. 2단계 동작입니다. 내 몸과 마음을 지키는 바른 자세 체조. 자, 첫 번째 동작입니다. 의자에 등을 기대고 하늘을 쳐다봐 주세요. 목을 뒤에 손에 넣고 저기 그림에 나오는 선생님처럼 쭉쭉쭉쭉. 네. 그리고 두 번째 동작은요.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양손을 살짝 벌려준 다음 손바닥은 하늘을 향하게 하고요. 고개는 뒤로 젖혀줍니다. 등과 가슴과 어깨가 펴지는 것 같은가요? 잘 되셨나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하실게요. 집중 부탁드려요. 우리 마을 직업, 다양한 직업을 찾아 우리 마을로 고고. 나눔이 친구들 준비됐나요? 자, 오늘 여러분은 나눔이 친구들입니다. 오늘은 나눔과 아주 관계가 깊은 직업들을 만나러 가볼 텐데요. 인하대병원에서 만날 수 있는 직업 첫 번째, 장기 이식 코디네이터입니다. 애타는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들. 혹시 친구들 코디네이터라는 말은 뭘까요? 네, 코디네이터는 전문적으로 한 분야를 진행하는 사람, 조화롭게 이루고 진행하는 진행자들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장기 이식 코디네이터, 자, 이름에서부터 다가오는 게 있을까요? 장기 이식은 들어보셨나요? 네, 자기의 장기로 더 이상 몸에서 역할을 잘 하지 못할 때 다른 사람의 장기를 내 몸에 이식하는 건데요. 심장, 폐, 간,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뇌사자가 9명의 사람에게 새로운 생명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 뇌사자는 뇌의 기능이 다 멈춰서 죽은 상태나 다름없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일정 기간 자가호흡, 스스로 호흡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호흡을 하는 그 기간에 장기를 내서 다른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에는 하루에 한 사람의 장기 이식 대기자가 생기고요. 그리고 하루에 5명의 장기 이식을 기다리다가 돌아가시는 분이 생긴답니다. 외국에는 우리나라보다는 장기 이식이 더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리미리 원하는 분들은 장기 이식을 하겠습니다 라는 장기 이식을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약속을 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카드가 주어집니다. 많이 애타게 기다리는 분들을 위해서 많이 장기 이식을 약속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서. 장기 이식 코디네이터 분들은 어떤 일을 하나요? 네, 아까 말씀드린 뇌사자, 뇌사 추정 환자가 발생을 하고 그분이 9명의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겠습니다 라고 하면 뇌사 판정을 하고 장기 평가를 하고 수술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는 환자가 잘 지내고 있는지, 건강하게 퇴원을 해서 잘 살고 있는지까지, 그리고 그들의 가족까지를 돌보는 일을 하는데요. 1960년에 해외에서 시작이 됐고요. 우리나라에서는 1992년에 정착이 되어서 지금 장기 이식 코디네이터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장기를 주시는 기증자, 그리고 장기를 받는 수혜자와의 다리 연결, 다리 같은 역할을 하는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일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간호사 면허를 취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간호사로서 기관에서 간혹 일을 하면서 교육을 따로 받아야 되고요. 의료기관의 교육이 끝나고 나면 임상시험 3년 정도의 시간을 거쳐서 장기 이식 코디네이터가 될 수 있습니다.
수혜를 받고 네, 장기 기증을 받은 다음에 굉장히 세세하게 잔병 치레가 많을 수도 있대요. 그래서 그분들을 세심하게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세심한 관찰력이 필요하고요. 생명과 생명을 네, 연결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정확해야 돼요. 다양한 지식, 전문 지식은 필수라고 할 수 있고요. 상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남은 가족들도 계속 대화로 이야기를 이끌어 가야 되기 때문에 공감 능력과 대화 능력, 공감을 바탕으로 한 대화 능력이 필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만나볼 수 있는 직업, 병원 행정사입니다. 병원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업무는 모두 내가 담당한다. 자, 이분들은 어떤 일을 하는 분들이실까요?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만나볼 수 있는 분들이기도 합니다. 병원 가면 여러분 접수하시잖아요. 내가 누구고, 내가 어떤 병으로 이 병원에 왔고, 어떠한 치료를 원한다 라고 접수하는 곳에 계시는 분들도 병원 행정사 분들입니다. 원무과로 가세요, 총무과로 가세요,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자, 원무는요, 병원의 원, 네, 그리고 업무의 무, 병원의 업무를 담당하는 과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접수를 하는 곳, 네, 그리고 진료가 다 끝난 뒤 계산을 하는 곳, 계산을 다 하고 이런 약을 받으세요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곳이 네, 원무과 되겠습니다. 병원 행정사는요, 병원의 총무, 전체적인 업무, 그리고 원무, 인사, 간호사, 이쪽에 간호사, 저쪽에 간호사, 뭐 이런, 그리고 기획, 관리 등 병원의 전반적인 행정 업무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병원 행정사 자격증을 딸 수 있는데요.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요건은 아니고요. 자신의 전공이나 그런 것과도 특별히 관련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네, 다른 기관에서 교육을 받거나 아니면 내가 취직한 병원 내에서 병원 행정사 교육을 받아서 자격증을 획득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행정 업무 능력, 자신의 업무 분야에서 능력이 있는 건 당연하고요. 빨리빨리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속한 성격이 필요하고 서류는 언제나 정확해야죠. 내가 수학과에 가야 되는데 이런 것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게 필요할까요? 네, 자신의 업무에서의 능력, 행정 업무 능력, 다양한 행정 업무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건 물론이고요.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느릿느릿한 성격, 네, 느긋한 성격보다는 빠릿빠릿하게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성격 중요할 것 같고요. 정확해야 됩니다. 제가 소아과에 가려고 소아과로 이야기를 했는데 정확하지 않아서 다른 곳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제가 신청을 했는데 접수를 했는데 다른 사람이 치료가 된다거나 하면 정말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정확한 능력, 정확성 꼭 반드시 필요한 요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다음으로 만나볼 직업인은요,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입니다. 어서와. 한국 의료 시스템은 처음이지. 네, 한국 의료 시스템을 외국인에게 소개하시는 분들인데요. 의료 관광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의료 관광은요, 네, 의료, 치료와 관광, 여행 등의 상품이 결합된 네, 하나의 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 환자가 우리나라에 37만 명이 들어온다고 하네요.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 그리고 우리나라 치료 기술이 좋기 때문일 텐데요. 자기 나라를 떠나서 외국에서 자기 몸에 맞는 치료를 받고, 그리고 치료를 받은 그 몸 상태에 따라서 문화 체험을 즐긴다던가 관광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시스템입니다. 여기에서 이분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네, 외국인들에게 우리나라의 시스템, 네, 의료 시스템을 소개하고요. 그리고 함께 즐길 수 있는 의료 관광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가족들까지, 네, 환자의 가족들에게도 아주 편안하게 우리의 한국 의료 시스템을 즐길 수 있도록, 네, 누릴 수 있도록 함께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서비스를 설명을 합니다. 상품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병원을 연결해주고 그리고 어떠한 치료를 한 다음 그 사람에게 딱 맞는 문화 혜택이나 문화 관광 등을 누릴 수 있게끔 그런 상품들을 여러 개 만들어서 소개하는 일을 합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나요? 네, 특별한 자격 요건은 없지만 보건의료 전공 공부를 하시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사람의 몸을 상대하는, 사람의 건강을 이야기하는 직업이다 보니 그런 것들의 지식을 쌓고요.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자격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부해서 그 자격증을 취득하셔야 됩니다. 외국인을 만납니다. 여러 가지 외국어 능력이 있으면 좋겠죠. 물론 병원에는 누가 있다고 제가 저번에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다른 PT에서, 다른 영상에서 통역사가 있습니다. 의료 통역사 분들이 계시지만 통역을 거쳐서 이야기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직접 외국인에게 바로바로 이야기를 전달하면 더 잘 와 닿을 수도 있겠죠. 외국어 능력이 있으면 좋고요. 그리고 상담을 해야 됩니다. 가족들과의 상담도 필요하기 때문에 의사소통 능력 있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기획을 해서 상품을 만들어야 되죠. 어떠한 병으로 온 사람들은 어떠한 문화 체험이 중요하겠다. 어떠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이러한 한국을 알려주는 게 좋겠다. 이러한 기획력이 있어야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잘 보셨습니까? 그러면 퀴즈 나갑니다. 첫 번째 퀴즈. 의료 관광 서비스를 설명하고 외국인과 그 가족을 상담합니다. 어떤 직업인일까요? 네,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어요. 땡땡땡땡 코디네이터. 정답은 의료 관광 코디네이터입니다. 조금 길죠? 자, 두 번째 퀴즈 나갑니다. 총무, 원무, 격리 등 병원의 행정 업무는 이분들이 해결합니다. 자, 이 직업인은 병원의 행정 업무, 원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힌트 자, 보시고 자, 정답은 그렇죠. 병원 행정사입니다. 어떠셨나요? 재미있게 즐겁게 저와 함께 하셨습니까? 네, 퀴즈와 활동지도 잘 마무리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1편부터 12편까지 여러 직업들을 우리 마을에서 찾아보았는데요. 그것들이 여러분의 기억에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하는 소망을 전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 감사합니다.